윤희숙의 희망공약 두 번째,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가질 직업의 65%가 완전히 새로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런 직업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아이들이 시대를 자신 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시키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 있는 아이들이 받는 수업을 보셨을 때 부모님들은 얼마나 우리 공교육이 무책임한지 느끼셨을 겁니다. 알아듣거나 말거나 모르면 엄마한테 배우거나 아니면 학원 가서 배워라. 이런 태도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쭉 있어 왔던 우리 공교육의 민낯입니다. 그 결과 중산층 부모님들은 학원에서 잘 배우겠지 하면서 사교육비에 허덕이고 있고, 집안에 여유가 없는 아이들은 기초적인 수업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의 80% 이상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근래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공교육이 모자라서 사교육을 필수로 만드는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아이들 간의 격차가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아이들 간의 격차는 그대로 아이들 인생의 기회의 격차, 또 소득의 격차로 고착화될 것입니다. 미래 사회의 갈등과 빈곤은 바로 지금 아이들 교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공교육은 왜 이런 상황을 뒷짐지고 방치하는 걸까요? 저는 가장 큰 책임이 전교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변화가 제기될 때마다 비토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는 항상 그럴듯한 말을 겉으로 내세웠지만 그 근저에는 교사에게 더한 노력을 요구하지 말아라. 아이들 인생에 교사가 더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는 거부한다. 였습니다. 기초도 못 따라가서 자신감을 잃고 크는 아이들을 방치하면서 무슨 참교육을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가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다른 재능은 무엇인지, 어디에 재미를 느끼는지 부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공교육이, 그리고 나라가 아이들을 이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작년 우리나라는 28만 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소중하게 키워져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예전의 산업화 시대처럼 어차피 공장에 갈 아이들도 많으니까 하고 교육이 잘하는 아이들만 신경 썼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아이 하나하나가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변화하는 산업 지형에 잘 적응하면서 클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나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내면의 힘을 갖출 수 있도록 공교육이, 그리고 나라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진단평가와 잠자는 교실 깨우기. 뒤처지는 아이들을 끌어올리려면 어느 교실이 가장 깊이 잠자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재작년 전수 진단평가를 하려고 했을 때 전교조는 교육청을 점거농성하면서 폐기시켰습니다. 사실 공교육 당국도 공교육의 기본 책무보다는 전교조와의 관계를 더 중시했던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아이들 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어느 정도로 심해졌는지 가늠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학업 성취와 격차에 대한 책임을 공교육이 부모에게 밀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전수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력을 점검하고 학교와 가정의 학업 환경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면밀히 파악해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보조교사를 초등학교 교실에 도입해서 모두의 향상을 꾀하겠습니다.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 것은 예전에는 아주 비싼 사교육에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는 아무도 포기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향상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교원노조와 달리 우리나라의 전교조는 사교육을 교실에 들이려 한다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만의 아이들이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를 각자 이용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이들 모두가 AI 교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떤 콘텐츠를 이용할 것인지는 학교와 교사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이제 창조적인 역량, 그리고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역량을 키우는 보다 차원 높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치교사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정치와 관련한 아이들의 생각에 대해 공개적인 망신을 주거나 시험 문제까지 자신의 견해를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데 이용하는 정치교사들이 교실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법을 개정해서 무분별하게 자신의 이념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압적으로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교사들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겠습니다. 넷째, 전일제 학교로 돌봄 절벽을 없애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 시간이 유치원보다도 빠릅니다. 방과 후 돌봄 추첨에서 떨어지면 아이들은 오후에 학교에서 가차없이 쫓겨납니다. 30, 4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를 넘는데 이런 돌봄 절벽은 여성이 출산에 이어서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하는 두 번째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보다 학원을 이용하는 것을 학교가 당연시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래 머무는 것을 교사가 반대하고 이런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특기 적성 교육을 비롯해서 수준 높은 돌봄과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돌봄 절벽이 없어지도록 전일제 학교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양성평등 교육 자료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이 오히려 양성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자라야 하는 남녀 아이들이 비틀린 양성평등 교육을 받고 있지 않나 부모들의 근심이 깊습니다. 남혐, 여혐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선동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파고들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모든 자료는 초등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부모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왜곡된 교육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교육은 100년대계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교육은 자신의 책임을 방기했고 그 틈을 타 전교조는 수많은 개혁과 변화를 막아서는 세력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행태는 더 이상 당연시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병폐를 뿌리 뽑고 우리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새로운 세계를 자신감 있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유니스계의 희망 공약,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의 미래입니다.